키워드는 욕망입니다. 네. 작가님은 이 작품에 대해서 어떤 욕망을 담고 싶으셨나요? 그 시대 배경을 뭐 제외하고 설명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 70년대라고 하면 굉장히 사회가 이제 그 전쟁 끝난 다음에 우리나라 산업화 시대에 들어서 가지고 막 개발되던 시기였잖아요. 그럴 때 이제 배운 거 없고 흔히 말하는 미천이 없는 사람들이 무엇을 통해서 자기 인생의 어떤 전환을 맞이할 수 있을까? 그런 점에서 이제 저게 합법적인 일보다는 그 불법적인 쪽에 보다도 꾀가 많이 쓰이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자신의 신분의 역전을 꾀하기 위해서 뭔가 한탕거리를 좀 추구하지 않을까? 저도 역시 어린 시절에 69년생이니까 70년대 어린 시절을 살아왔고 그다음에 또 70년대 중후반까지는 서울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때 그 서울의 복잡한 또 사람들의 그 드글드글한 욕망이 나오던 이런 것들이 어린 나이에도 좀 많이 느껴졌었거든요. 저희 부모님들도 역시 마찬가지셨고 70년대를 항상 묘사하고 싶다는 그런 정서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한탕주의 같은 신분 역전의 어떤 그런 상상력을 어디에 집중해서 그려볼까 하는 생각을 좀 오랫동안 했었던 것 같아요. 저도 굉장히 공감되는데 저도 이 작가님의 원작 만화를 보면서 굉장히 공감됐던 부분 중에 하나가 욕망의 크기였어요. 그 당시에는 이제 욕망의 크기가 굉장히 작더라고요. 네네. 어떻게 보면은 그 관석의 대사가 저는 모든 걸 다 대변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도 남들처럼 학교, 대학도 보내고 애들 네. 그리고 전방도 열고 사람답게 살아보자. 거기 보면 항상 그 설득하거나 꼬실 때 네. 내가 너 전빵 하나 해주고 맞아요. 집 한 채 해주고 그리고 범죄 사이즈에 비해서 그 결과를 상상하는 게 너무 작죠. 맞아요. 보면. 워낙 다들 없이 살다 보니까 다들 이제 꿈꾸는 욕망의 크기가 딱 그 정도 사이즈였다라는 그렇죠. 게 되게 인간적이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 그러니까 위험을 감수하는 거에 비해서 세계 정복이나 이런 게 아니라 맞아요. 전빵 하나 정도니까. 전방 하나 정도. 그러면서 그 관석이 도구를 하다가 원작 만화에도 있는 내용인데 아이들한테 이제 불고기를 주고 뭐 하는 그런 모습들이 과거에 우리가 자라왔었을 때 부모님들이 정말 어떤 욕망을 가지고 살아왔었을까 하는 그런 정도에 되게 좀 빗대가지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가스라이팅 흔히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그게 정신과 그 유튜브나 이런 걸 보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그게 가장 많이 투사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보면 관석이가 계속 희동해야 하는 게 가스라이팅이거든요. 맞아요. 뭐 그런 것처럼 이 온갖 것들이 혼재돼 있구나. 욕망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찌꺼기 같은 감정들, 아주 안 좋은 네거티브한 감정들이 다 혼재된 시기. 그러니까 이게 나쁜 거구나라는 각성도 없이 다 믹스돼 가지고 움직였던 시기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때 당시에 인물들이 갖고 있던 욕망에 비해 가지고 사람들이 굉장히 순수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작품의 부제가 이제 촌뜨기들처럼 지금에 견주어서 본다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순수하고 착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악인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감독님은 확실히 그 캐릭터가 배우분들로 이제 육화돼서 나오니까 아무래도 이제 순수하다고 표현하시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어차피 가상의 그림일 뿐이니까 저는 순진하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 정도 범죄를 모의하고 꿈을 꾸는 사람들이 이렇게 순진에 빠져가지고 뭔가를 한다라는 어떤 이 아이러니가 중간중간 사람을 죽이고 막 이런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야 이렇게까지 마음의 각오가 안 돼 있고 그래? 네가 악당이 되기에는 너무 좀 순진한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좀 많이 있었거든요. 우리 작품에서 보면은 정말 이렇게 사람을 죽일 수가 있다고 하는 그런 좀 묘한 장면들이 연출이 되잖아요. 그래서 원작 만화에서 나와 있었던 거였었는데 저도 약간 작품을 보면서 되게 초반에 포복절도했던 것 중에 하나가 사람들이 이렇게 순진하지만 또 한편으로 굉장히 잔인한 건데 저는 되게 그게 블랙 코미디처럼 보이더라고요. 드라마 보면서 너무 웃었던 것 중에 서로 이제 선장이 되려고 연설하는 씬 있잖아요. 제가 그 연설문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과거에 정치인들이 뭐 70년대 정치인들이 국정연설하거나 이런 자료들을 다 봐가지고 거기에 나오는 한자투의 그
연설문 같은 거 다 이제 가져와 가지고 썼었는데 그 구현되는 거 보고 그 선장 자리가 뭐라고. 네. 예. 그리고 그 바다에 나가면 그 원작이나 다 나오지만 그 무법지대인데 네. 그 무법지대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법자들이 모여가지고 준법 정신이 가장 중요한 아이러니가 생기잖아요. 맞아요. 서로가 서로를 믿지 네. 못하는 순간 자기의 목숨 자체가 어떻게 될지 네, 모르는 네, 거니까. 맞아요. 그래서 도자기를 아무리 많이 들어 올려도 네. 이 사람이 나를 바다에 밀어 넣어버리게 되면 나에게는 어떠한 그치, 네. 이익도 안 남으니까 네. 무법자들에게 준법 정신이 이렇게 중요할 정도고 네. 이걸 지킬 정도의 욕망이 네. 돼 있구나. 아, 이게 이제 그냥 아이러니야. 아이러니한 예. 혼재였던 것 같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그 오야 선발대회에서 보면 그 참여했던 사람들의 지적 수준이 보이잖아요. 그렇죠. 어디선가 이제 본 것 같은 그런 어려운 말들은 쓰려고 하는데 정확하게 믹스가 잘 안 되는. 저 그게 너무 재밌더라고요. 자꾸 자기 인맥을 자랑하려고 어. 하다 보니까 초등학교까지 올라가잖아요. 맞아. 그러면 그때 연재할 때도 댓글에 그 초등학교 나도 나왔는데 뭐 어쩌고저쩌고 그게 너무 웃겼던 것 같아요. 네. 그게 진짜 재밌었어요. 누구랑 친하고 누구랑 뭐하고 네, 그렇죠. 하다 삼천포로 빠지고 막 그게 너무 어머니 웃겼던 것 이야기 같아요. 하는, 예. 네. 그때 당시에 그 기준에 비했었을 때 이 도자기 가격이 제가 그 자료조사 해보면서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네네네. 심지어는 어떤 도자기 뭐 수천만 원에 팔리기도 하고 했다라고 하면은 당시 돈으로 따지면은 거의 뭐 지금의 한 10억, 20억 뭐 이런 가치를 갖고 있는 건데 네네. 그 도자기를 캐려고 하는 그런 촌뜨기들의 수준에 비하면 어마어마한 그 보물이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거기에 이제 배의 그 무게 중심을 맞추기 위해서 동전을 많이 넣었다고 하잖아요. 맞아요. 그 동전이 전 세계에서 그 시대 중국의 동전이 우리나라에 제일 많이 있는 그러겠네요. 역설적인 예, 중국도 그 동전이 우리나라에 가장 많이 보관이 돼 있는. 예. 보물. 보물은 이제 요즘도 많은 사람들이 각자 자기 마음속에서 보물을 찾는 것 같아요. 보면 특히 요즘처럼 이제 자기 개발 이런 것들이 많은 컨텐츠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유튜브나 이런 데에서도. 그만큼 사람들이 지금 자신의 모습에 만족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적구나 싶고, 옛날에는 이 파인의 배경이었던 70년대나 이런 데 손으로 만져지는 마치 주택복권 같은 느낌의 이걸 추구했다면, 요즘의 사람들은 네 안에 거인을 깨워라 막 이런 것처럼 자기 안에 보물이 뭐가 있을까, 뭐 아니면 내가 이 사람과 함께 했을 때 어떤 나의 내면 폭발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인가, 막 이런 쪽에 많은 생각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의 사람들은 스스로에 대해서 내가 좀 견적이 나오지 않았나라고 판단들을 하는 것 같고, 왜냐하면 교육 수준이 굉장히 높아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만들어지고 나서 지금까지 가장 교육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시절은 처음일 거란 말이죠. 지금이.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뭐가 부족하고 뭐가 아쉽고 뭐가 안타까운지 잘 아는 것 같아요. 자기 인생이.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지적이고 이런 사람들이 많이 사는 이 시대에서 오히려 갈증을 더 느끼는 것 같고, 그래서 보물에 대한 욕망도 더 강한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은 제가 말씀대로 사실 보물의 형태가 달라졌죠. 네네. 뭐 내면에서 찾던 아니면 뭐 어떤 이상에서 찾던. 근데 과거에는 사실 그 손에 잡히는 보물이란 게 있었잖아요. 그쵸. 그 실한 우리 이야기에서 나오는 것처럼 그런 바다 밑에 있는 보물이 있던, 아니면 저희가 어렸을 때 되게 즐겨봤던 뭐 인디애나 존스나 뭐나 이런 작품들 네. 보면 항상 눈에 보이는 뭔가의 보물을 찾기 위한 그런 사람들한테 그런 동기부여를 주는 이야기들 많이 했었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사실 이제 그런 것들이 사라지고 현대에 와서는 그런 보물들을 이런 이념적, 그런 이상적인 것들에서 가져온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시대가 많이 달라졌구나라는 생각도 많이 들고. 그러니까 옛날에는 네. 보면 주택복권 같이 한 큐에 자기를 변화시킬 수 있는 뭐 이런 것밖에는 꿈꿀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당장에 내가 벌어먹고 사는 돈이 네. 내 학력 수준도 그만큼 그쵸. 안 되고, 그때는 뭐 중학교, 고등학교만 나와도 최고 학벌이 되는 거고, 그래서 기대치가 기대할 수 있는 나에게서 기대할 수 있는 그게 굉장히 스펙트럼이 좀 좁았던 시대라서 이렇게 주택복권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시대가 아니었을까. 맞아요. 근데 지금은
로또가 돼도 인생을 변화시킬 수는 맞아요. 없잖아요. 뭐 자기 인생을 조금 더 컬러풀하게 만들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신분 역전을 뭐 나의 어떤 처지의 역전을 가져올 만큼은 아닌 시대가 돼버린 거죠. 너무 비싸게 사는 시대가 돼버려가지고 맞아요. 그래서 결국 그 보물이라는 걸 밖에서 찾는 거 너무 좀 무상해진 시대가 된 거 아닌가. 그래서 자기 스스로 내면의 만족을 좀 더 추구하는 것 같고 이 만족이 조금 더 오래 유지되는 어떤 것들을 추구하는 것 같고 네,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야기적으로는 사실 지금 시대의 그런 이상적인 보물보다 뭔가 물질적으로 손에 잡히는 거를 찾는 이야기가 훨씬 재밌잖아요. 역시 보물은 만져져야 만져져야. 예, 그렇죠. 돈도 이렇게 막 이렇게 해봐야지 재밌는데 비트코인을 내가 훔쳤어 하면 아무 감각이 없는 느낌일 것 같은 느낌. 네. 오늘 그 인터뷰 너무 재밌었고요. 그 작가님과 함께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작품에 대해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시간이 되어서 저도 개인적으로 너무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저도 너무 오래전에 작업했던 거를 최근에 다시 감독님 드라마 다시 보고 다시 복귀가 되니까 그 연재할 때로 뛰어가가지고 순간순간 게을렀던 저를 두들겨 패고 싶기도 하고 뭐 아무튼 너무 기대가 크고 저도 다시 한번 디즈니 플러스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인 촌뜨기들은 디즈니 플러스에서.